이맥스 초기화 파일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맥스 초기화 파일을 GitHub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GitHub에 접속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초기화 파일을 홈 디렉토리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GitHub에 소스 보기 화면에서 로우를 누르시면 해당 내용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기 전에 저는 이맥스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초기화 파일이 없기 때문에 기본 설정으로만 이맥스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맥스에는 이맥스 쉘이라는 Alt X 이 쉘을 치시면 이맥스 쉘이라는 이맥스 내에서 커맨드를 수행할 수 있는 버퍼를 여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물결은 홈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curl이라는 다운로드 받는 명령을 통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맥스 초기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현재 이맥스를 실행한 중에 초기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아직 이 초기화 파일의 내용은 적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맥스를 껐다가 켜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곧바로 이맥스 초기화 파일을 적용하시려면 Alt X를 누르시고 eval buffer라는 명령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맥스 초기화 파일이 처음 수행될 때 자동으로 몇 가지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도록 해놨기 때문에 처음 실행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맥스를 이번엔 종료를 했다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맥스 초기화 파일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맥스 초기화 파일을 수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아래와 같이 에러 문구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특정 패키지를 찾지 못해서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을 수 없는 패키지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패키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설치가 완료되었고 다시 이맥스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화 파일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이맥스 리습의 아주 간단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맥스 문법은 코드가 가로로 시작해서 괄호로 끝나는 요 하나가 코드가 되겠습니다. 코드 줄 안에 보시면 공백으로 구분해서 코드 뭉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렬로 존재하게 됩니다. 코드 뭉치의 첫 번째 코드 뭉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코드 뭉치들은 이 함수의 인풋으로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를 보시면 설정을 보시면 prefer coding system 이라는 함수가 되겠고 뒤에 utf8이라는 것이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파라미터 값으로는 nil 또는 t, true값 또는 숫자 이런 문자열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ni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맥스 내장 값으로 null이라고도 하는데요. true, false의 의미에서는 false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null은 없다는 의미가 되고 요 코드에서는 make backup files라는 설정을 nil, false의 의미로 백업 파일을 만들지 말라는 설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래 t는 true가 되겠고 false는 따로 없고 nil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는 설정 값의 특성에 따라서 숫자 또는 문자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설정들 중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efer Coding System이라는 함수는 Emacs가 기본적으로 문서를 열거나 저장할 때 해당 문서를 어떤 인코딩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세팅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는 utf-파일이라는 인코딩으로 파일을 열거나 저장할 때 기본적으로 해당 파일을 다루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Make Backup Files 기능은 Emacs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파일을 편집을 할 때 먼저 백업 파일을 만들어 두고 편집을 하게 됩니다. 해당 기능을 보여드리면 hello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닫습니다. Emacs를 실행할 때 -q 옵션을 주면 초기화 파일을 수행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Emacs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Make Backup Files라는 설정이 현재는 true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편집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백업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백업 파일을 삭제를 하고 초기화 파일을 수행하도록 하여 Make Backup Files라는 설정 값이 false로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한 다음 저장을 하게 되어도 이번엔 백업 파일이 생성이 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라인 넘버 모드를 1로 세팅을 했습니다. 글로벌 라인 넘버 모드라는 함수는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문서에 줄 번호를 표시할지 설정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라인 넘버 모드의 경우에는 Alt X로 수행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토글 형태로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비활성화 시키고 비활성화 되어 있으면 활성화 시키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코드상으로는 글로벌 라인 넘버 모드하고 1을 파라미터로 주었습니다. 1을 주게 되면은 글로벌 라인 넘버 모드를 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컬럼 넘버 모드라는 값을 true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래 상태바에 보시면 커서를 움직일 때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이 없을 때는 줄 번호만 갱신이 되도록 표시를 하도록 Emacs가 표시를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컬럼 넘버 모드를 true로 세팅을 하게 되면 커서를 양옆으로 이동했을 때 위치도 상태가 갱신이 되도록 설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패키지 관련된 코드이고 패키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내용은 넘어가고요. 아래 여기 보시면 Qt 터미널에서 Emacs 여기 보시면 Qt라고 하는 쉘 터미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터미널도 Qt 쉘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Qt 쉘 터미널을 통해서 쉘을 접속한 다음 Emacs를 실행하게 되면은 홈키와 엔드키가 제대로 먹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해당 문제 해결 방법을 이 URL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드는 이 URL에서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 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코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define key라고 하는 것은 Emacs 내정 함수로 특정 키가 입력이 들어오면 특정 함수를 하도록 키를 특정 기능에 바인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맵이라고 하는 것은 Emacs 전역적인 키 맵에 적용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키가 조금 특이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퓨티로 쉘을 접속하고 이맥스를 실행하게 되면 홈키를 눌렀을 때 이런 키가 이맥스는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엔드키를 눌렀을 때는 이런 키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beginning of line이라는 이맥스 내적 함수로 바인딩을 한 것입니다. 아래 보시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맥스 기능들을 펑션 키에 바인딩을 해서 사용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맥스 창을 나눈 다음에 커서를 옮기실 때는 컨트롤 X5를 누르게 됩니다. 역순으로 커서를 이동할 때는 컨트롤 U를 누르시고 빼기 1, 컨트롤 X를 누르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컨트롤 U를 누르고 빼기 1 하고 컨트롤 X5를 누르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단축키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단축키를 Alt, Up, Down 키로 지정을 해놓은 코드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X5를 눌렀을 때 실제로는 이 Other Window라는 이맥스 내장 함수가 호출이 되고 있던 것입니다. 대신에 역순으로 움직일 때 컨트롤 U 빼기 1 X5 이 명령을 보시면 컨트롤 U가 특정 파라미터를 해당 명령에 주겠다는 명령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런 컨트롤 U 빼기 1과 같은 동작을 하는 것이 해당 코드가 되겠습니다. 람다는 리셉에서 사용하는 이름 없는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키워드는 이맥스에서 사용하는 이 해당 함수가 이맥스에서 사용하는 할 수 있는 함수다라고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other window에 빼기 1이라는 파라미터를 주는 코드를 함수화하여서 이 키에 바인딩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SC up과 Alt up에 둘 다 같은 동작을 수행하도록 적용을 했는데요. Alt X나 EMX에서 Alt X나 ESC X나 같은 메타 X의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C와 Alt에 둘 다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스크롤 에러 탑 바텀을 true로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X를 초기화 파일 없이 수행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맥스에서는 페이지 다운을 계속 눌렀을 때 버퍼의 끝에 도달하면 end of buffer라는 에러를 내고선 커서를 이 버퍼 끝에 두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지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스크롤 에러 탑 바텀을 true로 주게 되면 버퍼의 끝에 도달했을 때 커서가 끝에 가고 그 다음 에러를 표시하게 됩니다. 아래 설정은 Alt N과 Alt P에 스크롤 업과 스크롤 다운 함수를 바인딩한 것입니다. 스크롤 업 6이라는 파라미터를 줬기 때문에 녀석한 만큼 스크롤이 업다운이 되겠습니다. 커서는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화면의 스크롤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주석을 보시면 조금 기계적인 느낌이 나는 주석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맥스가 자동으로 채워준 코드가 되겠는데 커스터마이즈를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해당 부분에 이맥스가 자동으로 해당 설정을 코드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 백슬래시는
인풋 방식을 바꾸는 펑션이 되겠는데요. 처음에는 인풋 메소드를 직접 입력을 해서 한글 2번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거의 한영 키보드를 입력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믹스에 영구적으로 해당 설정을 코리안 한글로 지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플라이 앤 세이브를 수행을 하고 이믹스를 껐다가 실행하고, 이번에 한영키 입력 방식 변환을 키를 누르면 이번에 인풋 메소드를 묻지 않고 바로 한글 2번식으로 설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초기화 파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번엔 디폴트 인풋 메소드를 코리안 한글로 설정하는 코드가 자동으로 삽입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맥스가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래퍼라고 하는 초반에 이 패키지가 없어서 에러가 났었는데요.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래퍼라고 하는 패키지는 파이썬 개발할 때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여러 개 두었을 때 이믹스를 껐다 켜지 않고 이믹스 내에서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확장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믹스를 이용해서 파이썬 개발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믹스 초기화 파일을 살펴보았습니다.